빅머니 빅이슈 와이즈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주제 화면으로 확인하겠습니다. 10월 협상의 계절입니다. 하노이 노딜 이후에 7개월 만에 재개된 북미 비핵화 실무 협상 8시간 30분간의 회담 이후 빈손으로 끝나면서 미국과 북한 측의 간극이 확인됐습니다. 과연 관련주들 전략 어떻게 세워야 할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주말 사이 북미 실무급 회담이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결론 없이 마무리가 됐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일단 언론 보도에 나온 내용들을 저희가 이제 유추해 볼 수밖에 없는데요. 일단 언론 보도의 일단 그 워딩 자체로 봤을 때는 성과 없이 마무리된 것이 아니겠는가, 그러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나온 또 뉴스들을 본다라면 북한이 전일 같은 경우 스톡홀름 그 대사관 앞에서 얘기를 했던 것들이 상당히 성의가 없는 미국의 자세를 비판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고요. 오늘 또 이제 그 회담단이 북경을 경유하면서 거기서 또 기자회견을 한 것들이 향후 그 회담에 대한 것들은 미국 측에 달려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북한 같은 경우는 올해 말까지는 이제 추가적인 회담이 없을 것이다. 미국이 생각할 시간을 좀 갖자, 이런 선을 분명히 긋긴 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측에서 나온 얘기는 다소 다른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분명히 제시를 했고 나름대로 북한과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눴다. 현재 이런 것들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로 엇갈리는 얘기들은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북한이 나오는 지금 현재 워딩을 본다라면 너무 극단적인 얘기, 과거에 비해서는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면에서는 서로 간에 이제 나름대로는 허심탄회한 얘기를 하지 않았는가, 그렇게 좀 유추를 해볼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같은 회의를 했는데 내용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다릅니다. 노딜 하노이의 어떤 좀 안가품을 하는 것인가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던데 북미 실무급 회담에서 어쨌든 새로운 이야기는 나온 것이다 라는 걸 좀 알 수 있거든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분명 과거와는 좀 발전된 얘기들을 한 것은 사실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과거에 이제 볼턴 시절만 하더라도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리비아 방식의 이제 얘기를 했었죠. 리비아 방식이라는 것은 비핵화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평화 얘기를 하자라는 부분들인데 현재 지금 그러면서 이제 리비아 정권이 무너졌기 때문에 북한은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공포감을 갖고 있다, 이렇게 글로벌리 주장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이 새로운 제안을 했다라는 것은 현 정권을 유지시켜주면서 비핵화를 동시에 진행하자라는 식의 이제 북한이 원했던 얘기들을 한 것들이 아니겠는가, 이런 부분들인데요. 현재 북한 같은 경우는 그 전임 정권서부터 계속해서 그 체제 안정에 대한 보장을 미국 측에 요구를 하고 있었던 것들을 명확히 밝히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따라서 북한은 여전히 체제 안정에 대한 부분들을 미국 측에서 확실히 해주기를 바라는 그런 부분들이다라고 이해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미국 같은 경우는 체제 안전 보장을 하기까지는 그 전에 해야 될 것들은 비핵화도 있어야 되고 핵 폐기도 있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것들을 건너뛰고 바로 체제 안정을 가게 된다면 미국이 바로 내년이면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그러한 부분들을 미국 측에서는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들이다. 따라서 북한이 원하는 것은 체제 안정이지만 미국이 들어줄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나름대로 이견이 표출된 것처럼 보이지 않겠는가. 하지만 미국 측에서는 일정 부분 ICBM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폐기까지도 언급이 되는 부분들이 아니었겠는가,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북한 측의 불만은 그래도 1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좀 했는데 어쨌든 스텝을 베이비 스텝이라도 나아갔는데 그에 대한 미국의 반응이 전혀 없었다는 점에 대한 불만이 있고, 또 완전히 또 우리 쪽을 좀 북미 대화에서 배제하려는 듯한 움직임도 있는데 남북 관계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도 전망을 해주시죠.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안타까운 것들은 현재 말씀하셨다시피 현재 북한은 남한을 배제하려고 하는 듯한 좀 스탠스가 좀 보이는 부분들이 좀 있죠. 이번만 하더라도 미국과 직접적인 대화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측과 어떠한 협의도 정보 교환도 없었던 것으로 현재 지금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분간 현재 북한은 미국과의 대화에 치중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 다양한 방면으로 해서 북한 측의 어떤 대화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북한은 현재 전혀 거기에 대해서 화답을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죠. 따라서 현재 지금 당분간 북미 간의 대화 부분에 있어서의 치중을 할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 북한은 여전히 미국 쪽의 구애를 계속해서 지속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미국도 현재로서는 남한을 경과해서 얘기를 하기보다는 직접적인 대화를 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우리나라 한국 입장에서 본다라면 당분간은 상당히 조금 곤혹스러운 공경에 처해지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사실 이번 북미 대화에 대한 기대치는 높지 않았다는 의견도 많고, 일부 있었죠. 예, 주가도 뭐 반등하긴 했지만 아주 크게 올라간 것들은 아니었는데 남북경협주가 오늘 또 급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남북경협주 어떤 전망을 가지고 대응할지에 대한 코멘트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네. 우리가 이렇게 뭐 북한 문제에 관심을 갖는 부분들이 물론 여러 가지 무슨 다방면에 있어서 한국 시장에 영향을 미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주가의 부분, 특히 이제 경협주들에 투자하신 분들의 관심이 상당히 이제 고조돼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죠. 경협주들 같은 경우 지금 오늘 이제 급락세를 시연을 하고 있는데, 일단 북미 간의 대화가 결렬될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마치 결렬된 것처럼 현재 주가 급락세를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현실적인 부분을 봤을 때 경협주들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경협 사업들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남북 간의 문제라든지 북미 간의 대화 수준 가지고는 이제 올릴 만한 그 동력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경협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유엔 제재가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유엔 제재가 풀려야 되는데 유엔 제재가 풀린다라는 것은 미국의 입김이 다소 완화돼야 된다라는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이 현재 지금 아직까지는 미국이 강경론자의 입김에 의해서 쉽게 풀리지 않을 부분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결국 남북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데 현재 지금 북미 간의 문제가 해결되는 부분들이지 남북 간의 문제가 해결되는 부분들은 아니다라는 점, 이러한 점들이 투자자들의 실망감을 자아내면서 주가가 하락세를 연출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시간이 좀 더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따라서 변동성 확대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남북 경협주들 장기적으로 본다라면 뭐 그렇게 나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 장기라는 것이 생각보다 길어질 수 있다라는 점, 이런 점을 분명히 염두에 두셔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단기 급락에 따른 회복력은 전혀 없을까요?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모멘텀이 필요한데요. 시장에 있어서의 모멘텀이 지금 특별하게 나올 것이 없다라는 점, 이런 점들이 너무 훤히 들여다 보인다라는 게 단기 모멘텀이 나오기까지는 쉽지 않지 않겠는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하TI 18%, 에코마이스터와 부산산업이 20% 내외 급락세로 남북경협주 오늘 급락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이슈, 스톡홀름 노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분석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